뭐가 있습니다? 응? 뭐가 없지? 이거.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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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거 조금 날개를 조금 위로 조금만 해주십시오. 저기 원고를 내라고 하니까 글쓰기가 좀 쉽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글을 쓸 때 우리는 늘 글을 많이 써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습작을 워낙 많이 합니다. 글을 많이 써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딱 그냥 나오면
그 주제에 따라서 쭉 자기가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일단 단편적으로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 공부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거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그냥 워드를 그냥 쳐놔요. 그냥 쭉 써놔요. 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보면서 다시 또 보면 그거를 읽으면서 또 생각이 나거든. 그럼 거기에다가 또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그래서 글 한 편이 완성이 되려면 잘 쓰는 사람이야 몇 번만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적어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보면 또 처음에 글 쓸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게 나중에 그 글을 봄으로 해서 또 생각이 나고 또 내가 글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계속 가 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글을 막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꾸준히 준비를 해서 18일 8월 19일까지 내니까 근데 이 글이라는 게 글빛이라는 게 무서워서 시간이 많이 있지 싶어도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쓰십시오. 그 일과 굴리기처럼요. 매일매일 조금씩 쓰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308쪽 보시죠. 308쪽. 저번에 여기 가지고 완전히 1시간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읽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력은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 도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방편을 굴린다, 법을 굴린다. 도력이라는 것은 법을 굴리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성을 바탕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것. 그래서 방편을 굴리는 것, 법을 굴리는 것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절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죠. 우리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바탕자리, 불성자리, 성품자리, 진여자리 그렇게 말을 해. 열애장 묘진여성자리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름은 아는데 우리 이런 거 있지요. 경상도 말에 가 말이다. 이러면은 상대편이 딱 알아. 가 이라는데도 이름을 말 안 해도 딱 알아. 더 심하면 가 이가 이러면 다 알아들어 그거를.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도 주어 목적어 다 생략하고 그거 이거 이렇게 말을 잘 한단 말이죠. 이제 나이 드니까 더 심해 그게. 그래도 상대방은 알아듣거든요. 이제 그러면 무령거사님은 맨날 저보고 야단치시죠. 주어 목적어 다 빼먹고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래도 알아듣지요. 우리는 남자분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여자분들은 희한하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도력은 무엇을 뜻하는가?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인데 여기서 도의 힘이 도력인데 도력이라는 것도 제2의 소식이다. 제1의 소식은 정정이 바로 제1의 소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자리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절대성 자리가 제1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밝히노?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로 반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거기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
듣는 마음, 그 마음자리를 듣는 것, 듣는 자리, 그것이 절대성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성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백봉 선생님은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바탕인 자리가 절대성 자리고, 절대성이 우리가 말하는 문성 자리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하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찌해야 되겠다 저찌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라, 일체로.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아서 허공으로서의 나만 오롯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본인이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를 자기가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야 오롯이 들리거든. 그러면 오롯이 들리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자리를 듣는 건데, 그때 가면 이걸 어떻게 듣지? 이런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듣지? 스스로 터득이 돼야 되는 거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그러니까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소리에 딸려가지 말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를 듣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이제 학예 정진 할 때 다음 시간에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파도 소리를 들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뭐 이제 내일 비가 온다니까요. 장마철이요. 울산은 지금 비 옵니까? 안 옵니까? 이제 비가 온다니까 빗소리 좋지요. 그러면 빗소리가 이렇게 가만히 창문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빗소리가 들려. 그러면 빗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 빗소리를 가만히, 허공으로서 나는 거와 똑같은 이치죠. 빗소리를 가만히 들어. 그냥 빗소리만 들어. 빗소리 가만히 듣다가 빗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빗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또렷이 드러내는 거지요. 빗소리를 듣는 마음을 그 다음에 다시 듣는다. 이게 반문자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철 타고 갈 때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 소리, 뭐 전철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들려. 그러면 가만히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자리를 다시 듣는다. 이렇게 듣는 것을,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거지요? 듣는 마음을 듣는다. 이것이 반문자성입니다. 듣는 마음을, 듣는 그 자리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절대성 자리거든.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이 정정이거든. 그것이 정정이.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소원을 하냐면, 지금 하는 거는 이론이지요. 전부 다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언어예요. 언어고 문자인데, 이 언어 문자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절대성이다 이러면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절대성 그 자리를 스스로 본인이 절대성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말하자면 인정하는 거죠. 인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부예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절대성 자리, 뭐 허공으로서의 나, 그건 이름이죠. 이름. 근데 그거하고 내가 말하자면 그 마음자리하고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지
이제 진짜 공부인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진짜 공부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1의 소식은 정정, 바른 가라앉음. 가라앉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가라앉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도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반문 공부를 통해서 가라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뭐 온갖 생각, 뭐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도 그 생각에 딸려가지 말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그래서 자꾸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게 돼요. 오롯이 듣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냥 앉아 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온갖 생각하고 타협을 안 해. 그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거고 일어났다 우리 잘 알거든. 일어나면 사라질 것을 잘 알거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눈하고 귀하고 혀하고 타협을 안 해. 법진이죠. 의하고도 타협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꾸 그렇게 공부를 하면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이 환해진다. 본래 내 마음자리가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자리에서 듣는 마음을 듣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떻게 뭐 일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주부들 같으면 설거지도 하고 직장도 가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한다. 그래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는 한 생각을 왜 내느냐? 왜 내느냐? 이 색신은 그 육군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본래 나의 그 법신으로서의 나의 그림자라. 그래서 이 색신으로 하여금 회사도 가고 일도 하고 색신한테 밥도 먹여주고 색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밥도 먹여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할 줄 모르면 잠 올 때는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색신이 못 견디죠. 색신은 그 생체 리듬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소리를 듣는 마음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을 턱 일으켜서 일을 하면 결국 말하면은 이것이 새말귀죠. 새말귀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일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일이 그냥 풀려나간다는 뜻이죠. 조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다. 듣는 마음을 듣는 그 자리에서 다른 말로 하면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똑같은 말이죠.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을 듣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쭉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309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 갖다 놨습니까? 예. 자, 시작. 법을 돌릴 수 있어
우리가 악한 거를 굴려서 착한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말부터 배워서 이런 말을 늘 하면 나중에 그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버립니다. 악한 일을 굴려서 착한 일을 만들 줄 알아. 착한 것을 굴려서 악한 것을 만들 줄 알아.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 악하다 구별하지만 성품은 하나죠. 물론 그 결과는 달라요. 그렇죠. 그 성품은 하나 아니에요? 예, 성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착한 성품이 따로 있고 악한 성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인데 내가 공연히 마음을 일으켜서 악하게 마음 먹고 착하게 마음 먹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하나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반문 공부를 하는데, 소리가 있는 소리. 만약에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이러면 허공으로 쓰였나라는 소리, 있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거지요. 그런데 허공으로 쓰였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없는 소리죠. 그러면 없는 소리를 들어. 처음부터 없는 소리를 착 들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없는 소리를 들으려면은 있는 소리를 들어서 그 듣는 그 마음을 말하자면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돼야 없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잠시는 없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있는 소리는 이 동이거든. 있는 소리.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반문 공부를 한 지가 한 2년 되나요? 한 2년 가까이 되지요. 1년 됐나? 아이고, 세월이 하도 빨라서. 그래서 있는 소리. 있는 소리를 뭐라고 하냐면 동이라고 해요. 없는 소리. 요거를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있는 소리의 유지요. 요거는 없는 소리가 무예요. 그러면 있다, 없다. 이거는 뭐 어디에 속하지요? 있다, 없다. 저기 임순자 보살, 임순자 도반님. 있다, 없다는 어디에 속하지요? 모습에 속합니다. 네, 모습에 속해요. 모습은 무엇이 없어요? 자체성이 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모습은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게 본래 허망한 것이죠.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있다, 없다의 압소식. 요것의 압소식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마음 또는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는 말하자면 하나의 모습이지만 있는 소리, 없는 소리의 그 압소식은 뭐다? 우리의 마음짜리, 성품짜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은 법을 악한 거를 굴려서 착한 거를
놔두고 착한 거를 굴려서 악한 거를 굴린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 반문 공부 있는 소리를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계속해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인 나를 해서 허공으로 쓰인 나를 할 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으로 쓰인 나를 할 때 필요한 거 있나요? 한영희 도반님 필요한 거 있나요? 허공으로 쓰인 나 할 때 없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그냥 허공으로 쓰인 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 쓰인 나 할 때는 허공으로 쓰인 나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익혔던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 지식을 다 내려놓는 거지요. 다 내려놓고 뭐 허공으로 쓰인 나는 뭐 절대성이니 뭐니 이거 다 왜 그러냐? 그거는 전부 다 언어 문자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서 우리는 뭘로 들어간다?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거는 지금 이론으로 하는 거를 사마타 공부라고 하지요. 오라고 합니다. 사마타. 오. 먼저 여기는 오가 깨닫는다라고 하지만 방향성이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백공 선생님 그걸로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삼마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수입니다. 수.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서 원래 성가에서 선호후수라고 하거든요. 먼저 깨닫고 말하자면 뒤에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닦고 나중에 깨닫는다 이거 아닙니다. 선오 먼저 정확하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그래서 닦는다. 왜 새말기가 딱 그겁니다. 새말기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것이 선오, 이 선자는 이 선자 앞선자 선, 오, 후자 후수.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마제에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쭉 닦아나가. 우리 새말기로 쭉 닦아나가죠. 닦아나가면 그 다음 오는 것이 선나입니다. 선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해쌍수죠. 정해쌍수가 됩니다. 여기 해라고 하면 여기 정이 되고 여기는 이제 정해쌍수가 됩니다. 오수를 또 다 같이 되는 거죠. 선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파트는 우리는 본래 절대성자리다. 1차의 모든 모습은 무정물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뭐다? 성품이 없지요. 그 선광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자리, 절대성자리. 그래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성품이 하나다. 이렇게 되죠. 그 앞소식이니까. 앞소식에서 말하자면 선도 나투고 악도 나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소리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그것만 쭉 줄기차게 하면 돼. 줄기차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줄기차게 하고 나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자기가 알아요. 이렇게 쭉 가라앉는 걸.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 소리가 내가 마음으로 하지요. 소리라는 것이 있는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 실은 뭐 소리를 발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소리지만 완전히 없는 소리는 그것도 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러면 오롯이 듣는 것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것이 들어지는 순간까지는 자기가 그냥 가야 돼. 오롯이 아주 가라앉은 상태에서 들어줘. 그러면 그때 그 듣는 마음, 허공으로서의 나, 마음으로 하는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렇게 되면 내가 듣는 마음을 듣는 것이 어떻게 들어요? 라고 질문이 있을 거라, 자기가. 그거는 어떻게 되나? 자기 스스로 해서 그거를 터득을 하는 거죠. 터득을 해야 듣는 마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로서 되느냐?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듣는 마음을 들어. 그래서 그걸 쫙 듣는 마음을 듣고 있으면 외부에 말하자면 하나의 소리가 있는 거하고 소리가 없는 건 하나의 경계거든요. 경계라. 그래서 나중에 가면 허공으로서의 나도 이렇게 놔버리면 완전히 소리가 없지요.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없는 소리를 또 가만히 듣고 있거든.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힘이 좀 붙었죠. 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정에서도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만히 들어.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말하자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그러니까 초견성이라고 합니다. 초견성은 된다. 그래야 공부를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 적어도 듣는 마음을 듣는 것이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인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있는 소리를 듣는다. 그 듣는 마음을 듣는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내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는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듣는 거지요.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거를 뭐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만 갖고 쭉 나가기 때문에 다른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말하자면 망상들이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에 집결이 된 것이지. 집결이 되는 거죠. 그 화두처럼 집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딱 연습을 한번 해봐. 가만히 있어. 뭐 사람 소리 또는 뭐 노래 소리 뭐 이런 거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마음이 자꾸 그 소리에 딸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내가 마음이 없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화가 나. 또는 까풀어져. 그러죠. 노래도 기쁜 노래, 막 빠른 노래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업이 돼. 그게 이제 따라간 거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빠른 곡을 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거 막 슬프고 느린 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악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장송곡이다. 또 무슨 되게 그거다. 그럴 때는 마음이 또 이렇게 쳐져. 또 세레나데다. 어떤
감성적인 노래를 들으면 또 마음이 움직여. 그게 이제 소리를 따라가는 거지요. 의미 있는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듣는다. 그게 이제 처음에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난데, 실제로 이제 그걸 해보면 자연의 소리는 그 말하자면 거기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냐. 막 빗소리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은 빗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어쩌고 저건 어쩌고, 빗소리 그냥 빗소리만 듣는 거죠. 빗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빗소리를 계속 들으면 나중에 빗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거든. 그럼 마음이 가라앉아. 그럼 빗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빗소리를 듣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부의 경계지요. 그게 외부의. 또 밤에 아무 소리가 안 나. 외부로 아무 소리가 안 나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없는 소리를 또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소리 안 나기가 쉽지 않죠. 도시에서는 쫙 그냥 거기 가면 몰라도.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 동과 정. 동과 정은 앞소식. 그게 듣는 마음을 듣는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밝히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앉았을 때는 그거를 해. 그러고 움직일 때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듣는 마음을 듣는 자리이기는 한데 이름이 허공으로서의 나야. 법신자리야. 이름이 불성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 백봉쌤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그렇게 하면은 내라는 것이, 몸뚱이 내라는 생각이 점점 약화가 돼요. 그 몸뚱이도 전부 다 뭐다? 모습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새말기 나이에다 모습 공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을 굴릴 수 있어. 우리는 악한 거를 굴려서 착한 걸 하는데, 여기 이제 똑같이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듯이 여기 선악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선악, 선악, 장단, 고정, 좋고 나쁜 이건 다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도 이게 유명한 글거라서 그런데, 정인이 사법을 쓰면 정법이 되고 사인이 정법을 쓰면 사법이 된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글거예요. 정의는 알아.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한번 해보지. 여기서 선이다 악이다. 이 정의는 선과 악이 전부 다 모습인 줄 알아. 그래서 여기 자체성이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정인이란 말은 선과 악의 그 앞소식을 아는 사람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앞소식 자리에 앉아서 선도 굴리고 악도 굴려요. 제2의 소식이죠. 선과 악을 굴려요. 어디에 앉아서? 선과 악의 앞소식, 그 성품자리에 선, 악이 하나의 성품인 그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굴려서 정인이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 사법을 쓰는 것 같아. 사법을 쓴다 해도
선과 악이 하나인 것을 알거든, 그 성품이. 그러니까 사법을 써도 뭐가 된다? 사법이 정법이 되는 거예요. 사법이. 근데 사인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딱 분별하는 거지요. 선과 악의 앞서식을 몰라서 선이면 선이다, 악이면 악이다 에 딱 들어앉아 있어. 선과 악이 본래 그 당처가 비었음을 몰라. 그러니까 그걸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 자기가 이제 뭐 선이다 악이다 해서 정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다? 본래로 이게 사법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건데, 선과 악의 압소식 그 정정이 되어야만 뭐를 할 수 있다? 법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면은 우리의 성품을 알아야 법을 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의 성품을 알아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이제 얘기를 본문에도 나옵니다. 성품을 밝히는 거 하고 법을 굴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성품을 밝혀서 법을 굴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거는 성품을 먼저 밝혀야 되는 거죠. 성품을 먼저 밝혀야 됩니다. 성품을 먼저 밝히면 일체의 모든 선, 악이 모두 다 헛것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선을 쓸 때는 선을 쓰고 악을 쓸 때는 악을 써. 그러니까 선과 악이 당처가 다 비었음을 아는데 선에도 들어앉지 않는 사람이 악에 들어앉겠습니까? 짐짓 다 쓰는 거지요. 짐짓. 그래서 금강경에 나는 금강경을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글귀를 외우면 진짜 좋은데, 선은 선이나 뭐 비선인가 이렇게 또 이제 선에 또 들어앉을까봐 중생들은 선이다 하면 선에 쏙 들어간 거, 악이다 하면 악에 쏙 들어간 거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꼭 한마디 하시고 나면 그 뒤에 꼭 비자를 갖다 붙여버리지. 그거를 그 금강경에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법을 굴릴 수가 있다. 어떻게 법을 굴릴 수가 있나? 우리가 소리를 듣는,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법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를 굴려서 착한 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좀 어렵다. 처음에는 말부터 배워서 이런 말을 늘 하면 나중에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아버린다. 백공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말해요. 먼저 말하자면 외워라. 먼저 배워라. 그래서 자꾸만 써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우라고 자꾸 하시거든요. 외워라. 그럼 뭐 처음에는 외우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지요. 외우다가 자기가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어느 날 문득 그 뜻이 내한테 탁 와서 박힐 때가 있어. 내가 탁 이해가 될 때가 있어. 아이고, 똥 누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갑자기 알아지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굴려서 착한 일을 만들 줄 알아. 착한 거를 굴려서 악한 것을 만들 줄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 악하다를 두 개로 구별하지만 그 착하다 악하다의 그 앞서식 성품은 하나지요. 하나입니다. 물론 악한 거를 쓸 때와 착한 거를 쓸 때 이미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인이 악하고 착한 거를 쓰면은 그것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금강경 척구에 백봉 선생님이 도인이 천하의 사람을 다 밟아 죽인다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헛개비
그 분별을 다 밟아 죽인다 그 말인데, 그래서 성품은 하나 아니냐. 성품이 하나, 착한 성품이 따로 있고 악한 성품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착한 것 따로 있고 악한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착하고 악한 성품의 그 앞소식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착한 것을 굴릴 수 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악한 것을 굴릴 수가 있으나, 그 굴리는 사람은 앞소식에 앉아있기 때문에 착한 데도 들어앉아 있지 않고 악한 데도 들어앉아 있지 않다. 이게 실제로 말하면 자유죠. 이런 것이 자유죠. 이런 것이 평화입니다. 사실은 마음은 하나인데 내가 공연히 마음을 일으켜서 악하게도 마음을 먹고 착하게도 마음 먹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이제 도인들은 그 앞서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착한 것도 굴리고 악한 것도 굴리지만, 우리는 어디에다 앞서식은 모르기 때문에 착하면 착한 데 쏙 들어가고 악하면 악한 데 쏙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착한 성품 따로 있고 악한 성품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마음은 딱 하나다. 우리의 성품 자리는 하나인데 공연히 분별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했을 뿐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10분만 쉴게요.